이게 뭐야? 다림질도 제대로 못하나? 강 회장은 실크 스카프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다려와. 6년간 매일 반복된 굴욕이었습니다. 미세한 주름 하나에도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 앞에서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스카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바닥에 주저앉게 될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지연은 넓은 주방에서 12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가사도우미 김 여사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음식간이 어제보다 짠 것 같은데. 김 여사가 국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김 여사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때 2층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강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앞치마를 정리하고 허리를 굽혔어요. 어머님, 식사 준비 다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연을 훑어보더니 블라우스의 어깨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다림질도 제대로 못하나? 미세한 주름이 있었어요. 강 회장은 목에 두르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확 풀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시 다려와. 지연이 스카프를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강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아들 부르고 와. 네, 어머님. 지연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식사하자. 도훈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알았다고. 도훈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게임을 끝냈어요. 식탁에 앉은 도훈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연이 국그릇을 들고 국을 떠주려 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도훈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캐릭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밥 먹을 때는 그 핸드폰 좀 치워라. 도훈이 마지못해 폰을 옆에 두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먹고 나서 얘기해.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오후가 되어 지연은 강 회장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닦다가 실수로 서랍장에 손이 닿았어요. 서랍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 숨겨진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K라는 발신인의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호텔 1205호에서 기다릴게요.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서둘러 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니? 강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이 서재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강 회장이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 좀 봐. 사업 파트너가 선물해줬어.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연이 브로치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 순간 강 회장에게서 짙은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낯선 향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새로운 향수 사용하셨나요? 아니야. 왜? 강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브로치를 다시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 모든 식구들이 잠든 후 지연은 세탁실로 내려갔어요. 지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가계부 파일을 열었어요. 여러 폴더 깊숙한 곳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암호를 설정하고 사진을 저장했어요. 지연은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세탁실에 그녀 혼자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지연은 며칠 동안 강 회장의 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차고에 보관된 차량 운행 일지와 강 회장의 공식 일정표를 비교해 봤어요. 김 기사님, 어머님 일정이 궁금해서요. 화요일마다 강남 쪽으로 나가십니다. 매번 3시간 정도요. 김 기사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어떤 업무인지 아세요? 글쎄요. 따로 말씀은 안 하시고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요일 오후면 정확히 K로부터 온 메시지 시간과 맞았습니다. 화요일 점심 후 지연은 강 회장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언제쯤 돌아오세요? 저녁 전에는 올 거야. 강 회장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강 회장이 나간 후 지연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었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의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지연을 힐끗 봤어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그랜드 호텔 앞에 세워주세요. 호텔 로비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지연은 로비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입구 쪽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소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화면에 두 사람을 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잠깐 멈췄어요. 주위를 살핀 강 회장이 그 남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연은 촬영을 멈췄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말이 되어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강 회장의 동생 내외와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지연이는 언제 아이 소식 들려줄 거야? 강 회장의 동생이 지연을 보며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강 회장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 갖기를 싫어해서. 어머님, 지연이 난처해하며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뭐 어머님이야. 사실이잖아. 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우는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을 봤어요. 형부, 회사 일은 어때요? 조카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도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저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도훈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침실로 돌아온 지연은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 잘못이야? 지연이가 너무 예민한 거지. 도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이 문제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응, 어머니 말이 맞아. 내가 지연이한테 얘기해 볼게. 지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강 회장의 컴퓨터를 켰어요. 회계관리자
권한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을 보며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김민수 이사 접대비라는 항목이 매주 화요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반적인 접대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게 뭐지?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특수비용 계좌를 클릭해보니 더 놀라운 내역들이 나왔어요. 최고급 남성 정장 브랜드에서 300만 원짜리 수트를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매장에서 1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산 영수증도 보였어요. 지연은 재빨리 이 내역들을 캡처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바로 어제 본 그 남성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지연이 작게 웃으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한결 차가워져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 강 회장이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나간 날이었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지? 김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네, 3시쯤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봤어요. 아직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재로 향한 지연은 벽에 걸린 그림 뒤에 금고를 바라봤어요. 강 회장이 가끔 중얼거리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생일이 언제였지? 며칠 전 강 회장이 혼잣말로 했던 말이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314, 3월 14일, 김민수의 생일일 것 같았어요. 금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였더라? 강 회장이 전화통화 중에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1025, 10월 25일, 딸깍, 금고 문이 열렸어요. 지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보석들과 함께 검은색 USB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검은색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장부를 펼쳐봤어요. 이게 뭐야? 페이지마다 거액의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K&M 컨설팅, 비전 트레이딩 같은 회사 이름들이 보였어요. 김민수의 이니셜 K와 M이 들어간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매월 수억 원씩 이런 유령 회사들로 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장부의 핵심 페이지들을 촬영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지연이 당황하며 시계를 봤어요. 아직 2시 30분이었습니다. 최 비서,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 이상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지연은 서둘러 장부와 USB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제자리에 걸었어요. 지연아, 어디 있니? 강 회장이 부르는 소리였어요. 네, 어머님. 서재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 한 잔 끓여줘.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향할 때 최 비서가 서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차를 끓이며 지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서재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차를 가지고 서재로 갔을 때 최 비서가 책장 앞에 서 있었어요. 최 비서님,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벽 쪽 액자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액자가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지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건드렸나 봅니다. 지연이 재빨리 액자를 바로잡았어요. 최 비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최 비서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서재 청소는
제가 따로 업체를 부르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보안 강화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최 비서의 말투가 단호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지연은 세탁실에 숨겨둔 노트북을 켰어요.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외장하드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보안을 설정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연은 외장하드를 작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며칠 후 친정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강 회장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래 있지 말고 와. 네, 어머님. 친정에 도착한 지연은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많이 여유였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강 회장님이 며느리를 너무 부려먹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연은 자신의 옛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장 깊숙한 곳에 외장하드를 숨겨뒀습니다. 이제 안전해.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강 회장 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연의 옆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 지연은 친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렇게 자주 오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버지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재에 계셔. 왜? 아버지와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아버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이전 검사장이 안경을 벗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외장하드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뭐냐? 강 회장의 비리 증거입니다. 이전 검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연은 차근차근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분류는 기본이고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남자한테 퍼주고 있어요. 사진들과 장부 내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횡령 수준을 넘어서네. 이전 검사장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지연아, 넌 괜찮니?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네, 아버지. 이제 결정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전 검사장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이혼부터 해야 한다. 네,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터뜨리는 거야. 이전 검사장이 몇 개의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부장님이세요? 저 이정호입니다. 금융당국에 있는 옛 동료였어요. 급한 건이 하나 있어서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이어서 언론사 간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최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특급 제보가 하나 있는데요. 지연은 아버지의 통화를 들으며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받은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부족해. 이전 검사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강 회장도 도훈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목요일 저녁 지연이 도훈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입니다.
도훈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야, 너 정신이 나갔어? 도훈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강 회장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어머니, 지연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강 회장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위자료가 없네? 네, 필요 없습니다.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도훈아, 어차피 위자료도 안 준다는데 뭘 고민해? 강 회장이 아들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어머니, 푼돈이라도 아끼게 얼른 도장 찍어줘. 강 회장의 말에 도훈이 주저하며 도장을 찾았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네, 후회 없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훈이 마지못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가져다 줄게. 강 회장이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필수품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어요. 가방을 차 트렁크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주방을 둘러봤어요. 6년 동안 매일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안녕.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불을 껐어요. 침실로 돌아온 지연은 잠든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당신도 잘 살아요. 지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고생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법원 앞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떨지 마. 이제 끝이야. 지연이 스스로에게 말하며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도훈이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하품을 하며 시계를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늦었네. 도훈이 지연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연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어요. 협의 이혼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시나요? 네. 지연과 도훈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지연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도훈은 계속 하품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고 재산 분할 요구도 없으니 절차가 간단하겠네요. 네, 판사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지연은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훈이 지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야,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네, 후회 없어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 텐데. 도훈이 비아냥거리며 웃었어요. 그건 제 걱정이니까요. 지연이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도훈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완료. 단 2글자였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20분 뒤에 터진다. 안전가옥으로 와.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시청역 쪽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라디오에서 속보 음악이 나왔어요.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강그룹 강 회장의 불륜 현장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김민수 이사와의 친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 운전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강 회장은 현재 임원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한편 그 시각 강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임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강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안의 태블릿과 휴대폰들이 동시에 진동했어요. 이게 뭐지? 한 임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다른 임원이 강 회장에게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김민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된? 닥쳐. 강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다 강 회장님 관련이에요. SNS에도 퍼지고 있고요.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회장님, 일단 대응 방안을. 다 나가라고. 강 회장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외쳤습니다. 임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한편 지연은 아버지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이 전 검사장이 문을 열어주며 딸을 맞았습니다. 고생했다. 아버지, 정말 터졌어요? 응, 지금 난리 났어. 이 전 검사장이 노트북을 켜서 보여줬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강 회장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0만을 넘었네. 댓글도 엄청나고요. 지연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재벌가 며느리 고생이 이해된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나도 도망칠 듯. 김민수는 누구야?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1단계는 성공이야. 이 전 검사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2단계 준비해야죠?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래. 진짜는 지금부터야. 이 전 검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횡령 자료는 내일 터뜨릴 거야. 김민수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공항으로 향하고 있을걸. 이 전 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겁한 놈이군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V에서는 강그룹 앞에 몰려든 기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입장 발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안전가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우리 딸이 이겨낼 거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연의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지연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그룹 본사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회장님과 김민수 이사님의 사진이.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최 비서의 태블릿을 빼앗았어요. 화면에는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합성이야. 조작된 거라고. 강 회장이 태블릿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 끊어버려. 그리고 김민수 이사님께서는 민수는 뭐라고 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강 회장이 직접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이상하네. 민수가 왜 전화를 안 받지? 강 회장이 당황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인사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수 이사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민수가 날 버렸다고? 출국 수속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서 붙잡아와. 회장님, 이미 출국한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한 짓이야?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마 지연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연이야. 분명히 그 계집의 짓이야. 강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경호팀한테 연락해. 당장 지연이를 찾아서 데려와. 회장님, 그런데 지연 씨는 이미 이혼을. 상관없어.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한편 도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바람을 피웠다고? 혼잣말을 하며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이상하네. 왜 번호가 바뀌었지? 도훈이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 나와라.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시위 구호가 건물 안까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 앞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자들이 담장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해요. 홍보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뭘 발표해?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증거 사진이 너무 선명해서. 합성이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강 회장이 억지를 부렸어요. 일단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하시는 게. 알았어. 기자회견해. 당장 준비해. 2시간 후 강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악의적으로 조작된 음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사진이 너무 선명한데 합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술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조작 가능해요. 그럼 김민수 이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저희 회사의 유능한 임직원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더듬거렸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셨어요. 사진이 공개된 날 갑자기 출국하신 건 우연의 일치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갑자기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족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음해하다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시는 건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김민수 이사 개인 물품을 구매한 거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300만 원짜리 정장과 1000만 원 넘는 시계 구매 내역이 확인됐는데요. 그건 회사 업무용이었습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된 것도 업무용인가요? 기자들의 추궁이 거세졌습니다. 강 회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쭈맸어요. 더 이상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며 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강 회장님, 한 가지만 더요.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쫓아오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강 회장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노코멘트, 더 이상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편 안전가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전 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카드를 쓸 때가 됐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진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야. 이 전 검사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강그룹의 비자금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지옥이 시작될 거야.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이 전 검사장이 지연을 깨웠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봐. 네, 아버지. 지연이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어요. 뉴스 틀어봐. 이 전 검사장이 리모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TV를 켰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강그룹 회장 강모 씨의 대규모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중장부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유령회사를 이용한 자금 빼돌리기 등 수십억 원 규모의 비리가 밝혀졌는데요. 화면에는 지연이 촬영했던 장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지연이 입을 벌리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K&M 컨설팅, 비전 트레이딩 등 김민수 이사와 연관된 유령회사들로 매월 수억 원이 흘러갔습니다. 자금 흐름도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회사 돈으로 김민수 이사 개인 명품을 구매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단해, 아버지.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전 검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강 회장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또 뭔 일이야? 강 회장이 야들야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횡령 의혹 보도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TV 화면에는 자신의 이중장부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지?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금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다. 분명히 그 계집애가 해킨 거야. 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고.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벌써? 네, 본사와 자택 모두 대상입니다. 강 회장이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오후 2시 검찰 특별수사팀 차량들이 강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합니다. 금고 열어주세요. 회계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강 회장은 집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금고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는데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장님, 뒷문으로 나가시죠. 최 비서가 재빨리 제안했어요. 그래, 일단 피하자.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뒷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강 회장님, 나오셨네요. 횡령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비켜요. 비키라고요. 강 회장이 기자들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그때 검찰 수사관이 다가왔습니다. 강모 씨, 체포영장입니다. 영장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체포영장? 강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안 돼. 나는 안 가. 강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고. 회장님, 진정하세요. 수사관들이 강 회장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마라. 강 회장이 발버둥을 쳤어요. 기자들이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결국 강 회장은 수갑을 찬 채 수사관 차량에 실려갔어요. 그 모습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한편 도훈도 오후에 검찰청으로 소환됐어요. 박도훈 씨, 비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만 했어요.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건 생활비로 썼습니다. 매월 2천만 원씩 생활비로 쓰셨다고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훈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도훈을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박도훈 씨, 어머님의 비리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부인이 제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연이가? 설마.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같은 시각 증권시장에서는 강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강그룹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시작 10분 만에 30% 급락했어요. 거래소가 난리였어요.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만장일치로 강 회장 해임이 결정됐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과 주요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보던 지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재판이 남았거든. 이전 검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났어. 한편 도훈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지연아,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지연의 전화번호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만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라도 먼저 내놔. 도훈은 전화를 받지 않고
술만 마셨어요. TV에서는 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다 지연이 때문이야. 도훈이 원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그룹의 몰락과 함께 도훈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추징금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빚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훈이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어요. 대문에는 빨간색 가압류 딱지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정원은 잡초로 우거져 있었어요. 분수대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구치소 독방에서 강 회장이 잠에서 깼어요. 회색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강모 씨,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이 철문을 열며 말했어요. 누가 왔는데? 변호사님이세요. 강 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보석은? 강 회장이 수화기를 들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판까지는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 미친 소리 하지 마. 강 회장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변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뭘 했다고. 돈만 받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강 회장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와 강 회장을 데려갔어요. 야, 아직 할 말이 남았어. 강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한편 도훈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술에 취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또 전화 오겠네. 도훈이 진동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세요? 박도훈 씨죠? 대출 상환이 3개월째 연체됐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도훈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도훈이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젠장. 이게 뭔 인생이야. 소주병을 들어 마지막 남은 술을 마셨어요. 지연아, 넌 어디에 있는 거야? 도훈이 지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여전히 차가운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지연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의 쿠킹 스튜디오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배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에게 말하며 손짓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리대는 조금 더 낮게 해주세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가게네. 작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후가 되어 지연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상쾌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전 검사장이 차에서 내려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고생했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어요. 방금 왔어. 스튜디오는 어때?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면 개업이지? 네, 벌써부터 수강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우리 딸이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이전 검사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힘으로 해낸 거야.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전 검사장이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집에서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그래. 뭘 만들어 줄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는 어때요? 오, 좋지. 우리 딸 손맛을 오랜만에 보겠네. 이전 검사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야채도 사고 가야겠어요. 그럼 마트 들러서 가자. 네, 두부도 사고 시금치도 사요. 계란도 떨어졌을 텐데. 맞아요. 계란도 사야겠네요. 부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평범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차가 마트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같이 들어가실래요? 응, 같이 가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시금치는 어디 있을까? 저기 채소 코너에 있을 거예요. 두부는 냉장 코너요. 지연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안내했어요. 이전 검사장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장을 마치고 차에 올라탄 지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가? 저 하늘이요. 이전 검사장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 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지연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차가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답답했던 도심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지연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당연하지.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전 검사장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차가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넓고 시원한 길이 앞으로 쭉 뻗어 있었어요. 지연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자신만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네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이전 검사장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6년간의 굴욕을 참고 견뎌낸 끝에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악행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지연처럼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